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한의학에서도 이 네. 멍 이렇게 네. 휴식 내지는 네. 명상 이런 거 중요하죠. 아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침 한 방이면 갑자기 명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침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휴식을 편하게 취할 수 있게끔. 네. 자, 오늘은 협심증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네, 제 또래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시술했다 이런 소식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협심증. 많이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음. 협심증 할 때 협이 네. 좁아지다는 의미인데요. 네. 우리가 협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협인데, 예. 그래서 협심증이라는 이름이 마치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상동맥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관상동맥이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데 머리에 쓰는 왕관처럼 심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관상동맥을 우리가 코로나 아터리라고 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네.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게 그 왕관처럼 모양이 생겼다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데 관상동맥도 그런 왕관처럼 생겼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관상동맥이 폐쇄되거나 협착되거나 혹은 경련으로 인해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흉부의 불편감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심장. 이거는 생명과 바로 직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왜 봄, 요맘때 협심증이 더 잘 나타난대요? 예, 봄이나 이런 환절기 때는 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도 오늘은 더운데 내일부터 또 비가 오고 하면 네.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하면 그런 것들에 혈관이 영향을 받아서 좀 잘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잖아요. 네. 그 여름 되면 근데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또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또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계절 내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봄에만 좀 조심하면 된가? 그랬더니 여름에 땀 많이 흘려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네, 이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땀은 많이 흘리는데 보충을 안 해주시면,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맞고 나면 수분을 잘 보충해주라고 네, 네.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수분을 잘 보충해줘야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 여름에 이런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협심증 많이 들어서 잘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 샵 9930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라면 남도마심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협심증 이렇게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호를 네. 보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신호를 보냅니까? 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은 우리 가슴의 중앙에 불편한 압박감이라든지 꽉 차 있는 느낌이나 쥐어 짜는 느낌 또는 이제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방사통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가슴 쪽의 불편감이 어깨나 팔, 등이나 턱으로 뻗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담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여기 그냥 흉터 여기가 아프면 다 협심증일까? 저 예전에 실제로요. 뒤에 네, 네. 그 왼쪽 그 날개뼈 쪽에 담이 온 건데 네, 네. 이거는 분명히 이 심장에 뭔 이상이 있다. 혼자 우울해가지고 근데 하루 지나게 괜찮아가지고 혼자 오버했구나 그랬는데. 근데 그 되게 맞는 말씀인 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장 쪽에 문제인데 이게 등이 아프거나 이래가지고 근데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등의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시기를 놓쳐서 반대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예민하게 이거는 심장이 이상했을걸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흉통이 있으면 다 협심증이다 이렇게 또 보기 힘들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흉통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혈관 문제 없이 좀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이 매우 예민해서 그런 경우도 꽤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네. 보통 흉통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하면 예, 예. 손가락으로. 예, 그렇게 예. 해서 만약에 그 흉통이 있으신데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시면 오히려 협심증일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 아, 예, 나 여기가 아파요라고 예, 이렇게 딱 예. 손가락으로 딱 손가락으로 찝을 수 가리킬 수 있다면 있으면 이거는 협심증이 아닐 수 예, 있다. 예,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협심증으로 인한 흉통은 이 특정 부위만 콕콕 찌르듯이 아픈 게 아니라서 네. 대개는 손가락으로 통증 부위를 가리킬 수가 없고, 음, 그래가지고 보통은 주먹을 이렇게 가슴에 가져다 대신다든지, 예, 음. 그런 방식으로 아, 표현하시는 경우가 손을 많습니다. 펼쳐서 이쪽 부분이 전체가 좀 예, 그래요. 예, 이런 경우. 묵직하게 좀, 예, 그런 쪽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 그리고 협심증에는 그런 주증상 이외에 동반되는 증상도 잘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어깨나 팔, 턱 이런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 식은땀이 갑자기 막 뻘뻘 나신다든지 네. 이러면 또 되게 주의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아유, 내가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아니면 어제 좀 무거운 거 들어서 그런가 보다. 네, 이렇게 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그 아는 분이 네, 네. 어저께요, 음, 어저께 예, 시술을 하셨대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나 예, 예, 49살밖에 안 예, 되는데, 이쪽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니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주변에 하도 예, 예, 그렇게 되고 뭐 다 친구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 병원을 갔는데 딱 이 예, 협심증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시술해서 예, 지금 예. 집에 왔다고. 아, 예. 그래서 그게 조기에 그렇게 발견을 잘 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 강도가 네, 정말 네. 잘 느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발 요인이 있다든지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한 직후에 되게 음. 심하다든지 숨쉬기가 곤란하고 그 정도시면 또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예.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협심증은 딱 한 가지로 그냥 통칭합니까? 아니면은 뭐 종류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 세 가지로. 네.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그리고 불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로 계단을 오르거나 달리기와 같이 이런 운동이나 심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음. 안정형 협심증은 유발 요인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언제 음. 협심증이 발생할지 예측이 가능하고 휴식이나 혈관 확장제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 멍 때리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예. 이렇게 탁 놓고. 예. 예. 그, 아, 그래서 이 안정형 협심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고요. 음. 일상생활에서는 불편감 없이 지내시다가 계단 오르기 같이 이런 운동에 의해서 심장에 더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네, 근데 이 계단 오르기 같은 거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네, 네. 숨이 좀 차잖아요. 예, 예. 그게 그래서 협심증의 그 정도가 좀 다르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로 막 쓰러질 것 같이 응. 이렇게 뭐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숨이 아. 좀 차는데 잠깐 쉬니까 괜찮아지더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숨가쁨.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정형 협심증은 흉부 불편감이 발생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불안정형이라는 말처럼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은 우리 운동 같은 유발 요인이 명확하지만은 불안정형은 가만히 쉬고 있는 와중에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오메. 그래서 좀 더 문제가 되는 협심증이라고 볼 수가 음. 있고 원인은 이제 비슷합니다. 관상동맥의 협착 때문에. 근데 협착이 더 심해지면 불안정형 협심증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정형에 비해 불안정형이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가게 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내 운동하면 네, 좀 네. 올 수 있으니 운동 좀 강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아, 근데 네. 그 안정형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음.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아,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막혔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그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어느 상당히. 정도의 좀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볼 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근데 친근경색 이야기 들은 게 가슴에서 쿵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가장 친했던 형이 네. 네, 선배가 심근경색으로 어저께 밥 같이 먹었는데 예, 모나치게 장례식장에서 봐가지고 아, 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건 예. 협심증하고 심근경색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아까 불안정 네, 네, 네. 협심증이 악화가 되면 심근경색이 네,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증상 자체는 유사하고요.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긴 했지만은 완전히는 막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심장 근육이 죽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혈액이 어느 정도 공급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이제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변이형 협심증은 어떤 네.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변이형 협심증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은 아니고, 이 혈관이 경련에 의해서 유발되는 협심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련이라고 하는 게 막 혈관이 심하게 수축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협심증이 의심돼서 검사를 했는데 관상동맥 자체는 좁아지거나 막힌 그런 소견이 없다고 하면 이제 변이형 협심증으로 추정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변이형 협심증은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지는 않고 보통 혈관 경련이 한밤중이나 또는 이른 아침에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음주한 다음날 새벽에 심한 경향이 있어서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모두가 혈액순환 쭉쭉 잘 돼서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송소희의 비나이다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송소희의 비나이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건강 우리 몸 협심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아유 20대만 하겠어 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증상이 네. 좀 약간 느껴지는데 이게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으면 겁이 왈칵 날 것 네. 같거든요. 의심이 된다 협심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담 결린 거하고 좀 네.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맞아요. 보통 담이 결린 거는 그래서 이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서 그게 통증이 막 심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은 자세하고는 무관하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 이렇게 움직여서 더 아프면 예, 그런 거는 담일 확률이 높고 어떻게 해든지 똑같이 아프면 협심증으로 예, 의심해봐라. 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결국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 좀 이런 불편한 약간 찝찝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심장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상동맥이 일부 좁아져서는 사실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다 할 정도면 상당히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혈관 면적의 70% 이상이 좁아지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어저께 시술하신 분도 70%였다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물론 이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좁아지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증상이 있다면 관상동맥이 좁아졌는지 그리고 좁아졌다면 얼마나 좁아졌는지 그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예전에 아파봤는데 이거 함께 나았더라. 이거를 묵어봐라.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일단 진료를 받아라. 정말 선생님이랑 계속 이 건강 우리 몸 진행하면서 무조건 진단은 병원에서. 네, 일단 확실하게 한번 찾아보고.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막 좁아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혈관이?
이게 고혈압이나 음. 아무래도 혈압이 높으면 그만큼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 손상된 혈관 부위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끼어가지고 죽종이라는 것이 생겨서 혈관이 네.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게 곧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 20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술, 담배 안 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네. 맞습니다.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혈관이 노화가 됐다고 보긴 힘들기 그쵸? 때문에 그게 선천적으로 어떤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 혈관에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그런 거일 수가 있습니다. 아, 염증.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혈관에 염증을 불러일으킨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 스트레스가 안 좋다고 하는 게 혈관을 이렇게 과도하게 수축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뻣뻣하게 만드는 음,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볍게 겪는 스트레스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음,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또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 특히나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이런 염증을 치료하는 면역 물질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손상은 치료가 된다고, 스스로도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음.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다거나 또 잠을 계속 못 네. 주무신다거나 그러면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아, 있겠습니다. 잠을 잘 때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이 네, 나와요. 그래서 잠이 되게 아, 중요한 게, 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컴퓨터도 문제가 생기면 껐다 켜면 해결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잠이 우리 사람 몸에서는 잠이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아, 자면서 이렇게 몸이 예, 스스로 음, 치료가 되고, 예, 잠도 잘 자야 되고, 진짜 예, 이렇게 휴식도 잘 취해줘야 예, 예.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런 증상이 느낄 수도 있고, 이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냥? 딱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음,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다, 이러시는 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무섭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본 건강검진은 아무래도 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심장을 자세히 막 이렇게 혈관 상태를 자세히 보는 검사 항목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혈압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나, 그런 거 정도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고위험군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게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음주, 흡연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신다면 건강검진 하실 때 심장 관련된 검사를 추가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 추가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요. 저는 네. 건강검진 가갖고 하란 대로만 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해서 증상이 있을 것도 같다 하면 예, 해봐야 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치료를 어떻게 네, 합니까? 그래서 제일 일단 중요한 치료가 음,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넓혀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진료를 받아보시고 관상동맥 협착이 심하다면 양방 쪽에서 스텐트 시술을 고려해 볼 수가 에, 있거든요. 에. 그래서 이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는 게 좁아진 관상동맥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그 음, 다음에 그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못하게 스텐트라는 이 그물망을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음, 그래가지고 많이 좁아졌다고 하면, 아까 그 지인분도 하신 에, 것처럼, 그래서 에. 많이 좁아졌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음, 근데 스텐트 삽입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라면 약물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한번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넓어져요? 예, 예, 그냥 이 약물이 더 좁아지지 않게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를 어혈이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상태도 어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음, 해서 기존의 양방적인 이런 처치하고 한방의 어혈 치료가 병행이 가능하고, 음, 이러한 협진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음, 스텐트 시술이 일단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은, 이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10%는, 예.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또 1년 내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시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주로 이러한 스텐트 시술을 받고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양방에서 스텐트 시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증상은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있으실 때 그럴 때 또 한방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게 스탠드 시술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네, 네. 관리가 어쨌든 거기가 약한 쪽이니까 예, 다시 또 막힐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예전에 그 기자분이셨는데 아, 예. 이걸 시술하시고 아예 차를 없애고 자전거로 아, 바꾸셨더라고요. 예, 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또 관상동맥이 우리가 그 크게 세 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했으면 이제 또 어쨌든 다른 두 개도 그 생활 습관을 네. 이렇게 교정하지 않으시면 다른 두 개도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유, 그래요. 그 만약에 그 우리가 심장 막 떨리고 이럴 때 우황청심원 많이 네,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무단히 그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황청심원이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드셔볼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 협심증 증상이 이렇게 왔을 때는 당장 수분 이렇게 정말 몇 분 이내로 혈관을 확장시켜줘야 이게 증상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우황청심원은 이게 이렇게 몇 분 만에 효과를 보진 않고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협심증 증상이 딱 왔을 때는 그래서 협심증 증상 때문에 그런 심장 전문으로 하는 곳에 진료를 받으시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해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이요? 네네 이렇게 양방에서 혀 밑에 넣는 혈관 확장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혀 밑에 넣는 게 효과가 가장 빠르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5분 이내에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어가지고 5분 이내요? 예, 그게 혀 밑에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이쪽 약간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집에 비치를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게 그 협심증 증상이 그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혈관을 순간 확장시켜주면서 증상을 그 순간에 개선을 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통증이 발생한 그 순간을 이게 넘기게 해주는 거지 협심증 이 발생 횟수 자체를 또 줄여준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상이 있을 때, 딱 증상이 왔을 때는 이런 니트로글리세린이 필요할 수가 있고 증상이 없을 때,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도 관리가 필요한데 그럴 때 우황청심원 같은 약들을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돼서 협심증 증상이 발생하는 횟수를 좀 줄여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황청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렴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복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그 어혈하고 관련된 다른 한약지제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좀 장기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게. 그리고 또 양방에서도 니트로글리세린 이외에 협심증 증상이 없을 때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는 혈관 확장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선택적으로 상담해 보시고 처방 받아서 복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협심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증상이 있다 싶을 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시술이 됐다 그래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 한방에도 참 좋은 약들이 많네요. 이것도 같이 하면 훨씬 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 보고 너무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심장이 툭툭툭툭 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아이, 그럼요. 그래요. 오늘 건강한 우리 몸,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샵 9930으로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예. 오늘 협심증에 대해서 그 여름에 지금 요새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숨이 가쁘거든요. 요럴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그 운동을 할 때 막 너무 숨이 차고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그거를 막 참고 하시기보다는 그런 순간이 오면 조금 이제 쉬었다가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과도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그런 간격을 두고 한번 이렇게 강하게 했다가 쉬었다가 강하게 했다가 이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가보자! 자, 뭐든지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중앙컬처밴드 원의 풍요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죠. 감사합니다.